지리산 자락에 아름다운 천년 고찰 실상사가 있습니다. 실상사는 대한민국 사적 제309호로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이며 호국 사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 흥덕왕 3년 때 증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했다가 귀국해서 세운 절이라고 전해집니다. 흥덕왕이 태자와 함께 이 절에 귀의할 정도로 왕실의 관심을 받은 절이라 이후 선종이 크게 일어나 실상학파를 이룰 정도가 되었으며 신라말 구산 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선종의 대표 사찰입니다. 실상사에는 국보 제10호로 지정된 백장암 3층 석탑을 비롯하여 10점이 넘는 보물급 문화재 등 신라시대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단일 사찰로는 최대 규모의 문화재가 있는 사찰입니다. 약사전에 봉안된 신라 말기의 철제 열의 좌상은 길이가 3m에 이르러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큰 철불이기도 합니다. 실상사는 1998년에 문을 연 귀농학교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주지스님이었던 도법스님이 만든 학교로서 1997년 우리나라의 IMF로 인해 실직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곳에서는 모든 작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등 생태 환경 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 실상사를 중심으로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승려들은 옛날부터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으며 나라에 역병이 오면 중생을 살리고자 힘을 함께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이제 의료시설도 부족할 때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전염병이 들자 서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이 직접 동네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위생적으로 먹고 그렇게 전염병을 예방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가 전해온 것인지 지난 3월 3일 실상사 설법전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야단법석 법회를 가졌습니다. 지리산 실상사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인 실상사 농장, 생명평화대학, 한생명 작은 학교,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중도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나눠보고 공동체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야단법석 법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1주제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 관련한 브리핑을 했었고, 그리고 1주제는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좀 주변에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고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2주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어떤 상황인지 나눴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좀 생명평화적 관점으로 아니면 좀 중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덧붙여서는 우리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각자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럼 야단법석이 무슨 뜻인가를 법인 스님이 설명해 줍니다. 야단법석은 이제 불교 전통 고유의 용어인데요. 들판에서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한다는 뜻인데 그런 이제 코로나19에 관해서 저희 실상사에서 그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실상사는 사부대중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인데 스님들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고 청년들, 그 다음에 대안학교인 작은 학교, 농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을 것인가 그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단법석 법회는 코로나19 사태 브리핑으로 시작하여 토론이 시작됩니다. 토론 내용을 보면 위기 상황 속 나눔과 사랑의 사례 살펴보기, 중도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 내 가치 실현을 위한 직접적 해법 모색과 제안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제 치료법이나 공공의료 돌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드는 생각들이 새로운 화두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재난이라고 하는 기후나 전염병이나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또 어떤 문화를 창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질병의 치료도 치료지만 드는 생각들은 첫째 이제 아까 브리핑에도 있었지만은 이런 재난들은 이게 국경 간의 문제가 앞으로 되겠다. 국경 나라와 나라 사이가 특히 이제 갈등도 되고 전파도 되기 때문에 국경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지역들 이제 아까 아산의 문제가 나왔지만 배척하다가 또 수용도 하고 광주에서는 이게 계곡 경북 지역에 1,500명의 환자들을 병상이 부족하니까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또 정말 좀 가슴 아픈 것은 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마스크 문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세월을 거치고 모든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마음들이 잘 모아졌는데 이건 참 이 상황에서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것도 이제 극복해야 될 것이다.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이 전염병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무료급식을 하던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배달할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립, 폐쇄, 단절되니까 당장 이분들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래서 이 사회 이것하고 이제 그런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고립 단절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립 단절되는 분위기로 감으로써 아주 직접적인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이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거고 또 실제로 우리가 좀 용기 있게 이걸 좀 나누고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손이 없거나 도시락을 배달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이 굶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좀 방비를 잘하고 개인들은 이걸 좀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IMF도 이겨냈듯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야단법석 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IMF를 누군가 예시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IMF 때도 우리가 정말 좀 위대한 성과를 내서 힘을 모아서 이뤄낸 경험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각자 하기보다는 서로 작은 공동체, 작은 신뢰할 만한 옆 사람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야단법석 때 느꼈지만 되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기부도 그렇고 마스크도 주고 뭐 이웃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이런 면들도 좀 다 같이 보면서 저는 희망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충분히 다 같이 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사람들은 부처님은 생로병사라고 그럽니다. 육신을 타고났는데
병이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의학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 같은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확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에 병이 들고 해서도 지금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보여준 이 국민들의 이 태도들, 세계가 지금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투명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문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한 민주적 그리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리산 천년고찰 실상사에서 광남일보 ITV입니다.